다방 스타일로 소개하신 거잖아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 이제 음악다방에서 음악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이 세 사람 노래를 빼면 틀 게 없었다는 거예요. 워낙 그 장악력이 압도적이니까. 그런데 가수들 인생이 노래 따라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있죠, 있죠. 그런 얘기 있죠. 사실 이 세 분이 워낙에 히트곡도 많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히트곡이 하나면 그 노래 하나대로 쭉 가는데 이분들은 히트곡이 많으니까 정말 인생이 파란만장 롤러코스터급입니다. 사실 이제 그 당시에 1위를 두고 신경전이 만만치가 않았는데 연예부 기자인 제가 연예계 소문을 싹 다 모아서 오늘 아주 솔직하게 1위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1위를. 자, 연예부 기자가 뽑은 여가수 1위는 누구일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1위는 누굽니까? 자, 1위가 누구냐면요. 이미자 선배님이 1위로 뽑히셨는데요. 세 분 중에서 제가 왜 이미자 씨를 1위로 뽑았을까?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뽑은 1위는 가장 고음 같은 가수 1위. 고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고음 같은 가수? 정말 미련하다 할 만큼 성실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미자 하면 명실공히 최고의 국민 가수로 불리는데요. 1941년에 태어난 이미자는 1959년 19순정으로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동백아가씨, 선마을 선생님, 기러기 아빠 등을 히트시키며 가수왕을 무려 3번이나 차지를 하는데요. 1990년도까지 음반 560장과 2천여 곡을 발표해서 기네스에 등재되었다고 하는데요. 2023년 최초로 금관 문화훈장을 수음받았는데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가요계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역경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서사가 다 압축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머니는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예. 집을 나가십니다. 아버지는 병들어 계세요. 아버지 아프시고. 게다가 할머니 또 모시고 삽니다. 소녀가장인데. 아직 남았습니다. 또 있어요? 밑으로 동생이 5명이에요. 근데 이때 이미자 씨의 나이가 7살. 7살. 그래서 처음에 했던 일이 동네 노래자랑 나가는 겁니다. 노래대회. 나가서 엄청나게 이제 노래를 잘 해서 특별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제 상을 받으면 부상이 있잖아요. 생계를 위해서 이제 타갔던. 그래, 그때라마 뭐 먹을 거 줬을 거야. 쌀 같은 거. 쌀도 있고 뭐 양푼, 뭐 고무장갑 이런 이제 살림살이까지 받아가면서 생계를 유지했었던 그런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미자 씨가 살았던 데가 지금 보니까 한남동 유엔빌리지는 거기라는 거예요. 좋은 동네. 지금은 그런데 그때는 판자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판자촌이니까 굉장히 못 살았던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일사후퇴 때 동생들이랑 다 데리고 이제 피난까지 갔다는 건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는 양조장 같은 데 가면 술 지게미 있잖아요. 그거 이제 먹고 막 그래서 고픈 배를 좀 보충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허기진 배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노래 연습해가지고 노래대회 나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쌀이라도 좀 타고 뭐 이래야 동생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특한 소녀가장 이미자 씨한테 이상한 어린 시절 소문이 있었대요. 그래요? 바로 이제 신분 위조설. 신분을 써렸다? 그게 무슨 뜻이죠? 1958년에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한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노래대회 생계를 위해서 나갔다가 학생이 어디로냐 하면서 퇴짜를 먹은 거예요. 바로 다음날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어른인 척 해가지고 노래를 한 건데 여기서 이제 딱 인생이 달라져요. 최고의 행운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최고의 작곡가 나화랑 씨가 이미자 씨의 노래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제 인생 역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노래로 역전을 한 거예요? 인생 역전을? 이미자 선생님 노래 중에 제가 그나마 알고 있는 노래가 이제 그 동백아가씨인데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역시 가수. 네,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요, 동백아가씨.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누려내는 아픔의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 수많은 아가씨 중에서 동백아가씨네, 그지? 1964년에 발매된 이 동백아가씨는요. 네네. 무려 35주 동안 인기 차트 1위였습니다. 와, 35주. 35주. 그 해에만요.
총 음반 판매량의 예. 70%를 차지했어요. 네. 엄청난 건데. 동백아가씨로 대한민국 최초 밀리언셀러 등극을 하게 되고요. 그 후속곡들도 히트를 치면서 이미자가 재벌로 등극했다. 그런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뭐 TV, 전화, 집, 자가용 등요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됐다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히트에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언급돼야 될 것은 1964년에 그 동백아가씨. 이 곡을 녹음한 공간이 그냥 전문적인 녹음실이 아니고 문 닫은 목욕탕이었다고 합니다. 아, 목욕탕 효과. 그렇게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녹음된 그 곡이 정말 세상을 뒤바꾸게 되었으니 사람의 팔자도 알 수 없지만 노래의 팔자도 참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당시에 녹음실도 아니고 문 닫은 목욕탕이었다. 네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 이때 당시에 이미자 씨가 만삭 임신 상태였습니다. 동백아가씨 부를 때요? 네, 이걸 녹음할 때. 근데 찜통더위에 만삭, 정말 발을 찬물에 담가가며 녹음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가수 현미 씨가 떠날 때는 말없이를 녹음을 했어요. 같은 곳. 여기에 또 하나의 우연이 겹칩니다. 현미 씨도 임신 상태였어요. 야. 그래서 만삭에 녹음을 하면 대박이 난다. 유행이 생겼고 그 목욕탕 어디야? 나도 거기 가서 가야지, 걸로 가야지. 궁금하네요. 네, 어딘지 궁금해요. 그러다가 방송국 공연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이미자 씨한테. 오늘 안 나오셔도 될 것 같다. 왜 갑자기? 위에서 정해져서요라고 됐다. 위에서? 위에서. 이게 방송윤리위원회에서 동백아가씨를 금지곡으로 결정한 겁니다. 왜 금지곡이죠? 두 가지인데 일단 음률. 그다음에 하나는 가사였는데 그리움에 지쳐 울다 지쳐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뭐 가사가 어디 뭐 가사에 나오는 동백 그다음에 빨강 이게 일본을 상징. 왜냐면 일단 동백꽃이 일본을 좀 상징하는 꽃이라고 그때 알려져 있기도 했었고 음율이 일본 스타일이다라는 얘기는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가 이제 한일국교 정상화 되던 때예요. 우리 해방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일본이랑 감정이 안 좋을 수 있겠지. 청구권도 우리 일본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될 때 타겟팅을 이미자 씨로 한 거죠. 보여주기 식이요. 방송이 다 끊기다 보니까 죽으려고 작전까지 하셨었고 너무 충격적이셔가지고 그때 당시로서는 그 이미자 선배님 입장에서는 이거 뭐 생계가 달린 건데. 다음을 기억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런데 또 한 번의 기묘한 이야기가 탄생이 됩니다. 동백아가씨가 금지곡이 됐는데 그 뒤에 이미자 씨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대통령 주최 만찬 행사에서 축하 공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뭘 불러? 뭐 동백아가씨뿐이 아니라 선마을 선생님, 기러기 아빠 다 금지곡됐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가서 당시 대통령 앞에서 노래 이제 준비한 거 쫙 불렀어요. 그런데 박 대통령께서 신청곡을 냈는데 그게 바로 동백아가씨인 겁니다. 금지곡이잖아요. 금지곡인데. 금지곡이고 나는 몰랐겠지.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본인은 몰랐고 그렇지. 신청했고 이미자 씨는 기회는 이때다. 아주 그 어느 때보다 열창을 한 거죠. 그랬더니 누구보다 더 크게 박수를 치며 이 노래를 들으셨답니다. 근데 이미자 씨가 이때를 회상할 때 정말 가슴이 아픈 게 좋아하신 노래가 사실은 이게 금지곡입니다. 좀 풀어주세요. 그 말을 안 했대요? 네, 못한 게 천추의 한이다. 했어야지. 못하죠. 결국 1987년에야 해금이 됐습니다. 아이고야. 아, 근데 제가 이 이미자 선배님을 보면서 진짜 존경스러운 건 롱런 가수라는 그렇죠. 건데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목을 유지하면서 또 노래를 부르는 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 듣기로는 그 목이 안 좋을 때 이 레몬을 짜가지고 마셔가지고 목을 풀어서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미자 목소리에 대해서 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목소리다. 라고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별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자가 죽으면 그 목소리 연구를 하기 위해서 뭐 일본이 벌써 계약을 했다. 성대 보험이 있어서 뭐 거액의 보험금이 나온다더라. 이런 소문이 막 돌았다고 해요. 명불허전 명품 목소리라고 하는데 어떤지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 요거는 20대네요. 네, 이건 20대 아니야? 20대? 약간 연륜이 있어 목소리에. 자, 요 목소리 한번 비교해 보세요. 좀 전과. 아득한 저 육지를 와. 바라보다 70대에 부르는 거예요? 나 이게 젊었을 때 같아. 우와. 요거 희한한 히든싱어네. 목소리 흉내는 게 아니고. 자, 두 가지 버전 들어보셨잖아요. 감이 오세요? 달라요? 분명히 하나는 20대고 하나는 70대입니다. 첫 번째 게 70대. 첫 번째 게 70대다. 서 교수께서 70대라고 하신 그 목소리가 네. 저는 더 곱고 뭔가 아름다워요. 목소리는 사실 변함이 없잖아요. 이거 그냥 제가 퀴즈를 냈으니까 그렇지. 그냥 이게 몇 살이신 분이 부른 노래야 상상이 안 되잖아요. 첫 번째가 70대의 이미자. 두 번째가 20대의 이미자. 네. 이게 철두철미한 목 관리. 그래서 비현실적인 목소리를 유지하는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가수 조항조입니다. 처음에 발표했을 때 그 상황을 그대로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지키고 가시는 분, 목소리로, 노래로. 변함없는. 노래를 하다 보면 이제 습관이 돼서 박자도 가지고 좀 땡겼다 늘렸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그런 걸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신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선생님이 방송국에서 만나서 야 너는 왜 노래를 자꾸 안으로 기어 들어가니? 겉으로 나와야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 밴드 생활을 하면서 지름을 많이 했는데 그 지름을 가지고 섭렵을 하려니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내가 정작 내야 될 소리를 제대로 안 낸 거를 선생님이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미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레전드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재현할 수 없는 완벽한 가창력이에요. 고음을 아름답게 내는 여자 가수들은 수없이 많은데 아주 깊은 저역부터 중력, 고역까지 어떤 대역 때도 위태롭지 않은 완벽한 전달력을 보이고 이미자면 늘 따라다니는 애칭이 있죠. 엘리지. 실제 이제 이 엘레지라는 말은 이제 슬픈 노래라는 뜻인데 한국인의 어떤 그런 깊은 어떤 여성의 한을 가장 격조 있고 가장 아름답게 표현했다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이제 엘레지의 여왕이라는 말이 이제 결국 평생 자신의 수식으로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렇죠. 저 시대만 해도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했던 시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자 씨가 이걸 다 대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자 씨가 지금 이미지는 완벽한 가수잖아요. 그런데 역시 뭐 안 좋은 소문? 뭐 그런 것들은 좀 있나 봐요. 업계에서. 네네. 여기서 퀴즈. 근데 이 퀴즈는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닌가? 왜? 한승현 씨 보기엔 누가 제일 꼰대 같아요? 우리 답은 왜 나와 있다고? 답이 나. 왜 물어보신 거예요? 대놓고 그 얘기하는 거지 이거? 꼰대라니. 나는 꼰대는 아니에요. 성격 더러운 거지. 성격 더러운 거지. 설득력 있어요. 두 개는 명확히 다릅니다. 설득력 있어요. 이미자 씨가 당시에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었나 봐요. 꼰대 이미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가수니까 본인의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틀어지면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공연할 때도 그렇고 녹음할 때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당시에 이제 별명이 뭐냐면 쨍쨍이. 쨍쨍이. 왜? 이 무대 준비를 하실 때 유독 잔소리가 심해지신 거예요. 의자 이제 삐그덕거리는 소리, 숨소리가 좀 크다. 소리가 중요하니까. 소리가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노래니까. 근데 이제 까다롭기는 하시지만 또 틀린 얘기는 안 하신대요. 잔소리가. 그 일화가 있는 게 워낙 앵콜곡이 많으시니까 이미자 씨가 여러 개를 막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이미자 씨는 자기가 정해주는 한 곡만 연습해라. 또 기가 막히게 그날은 그 곡만 또 앵콜곡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돗자리도 깔아야 되네. 그런데 이 무대에 대한 잔소리는요, 진행자에게도 잔소리를 하셨다. MC 진행자. 네. 그때 당시 코미디언 넘버원 선생님인데 가수를 소개하는데 조미자. 조미자. 미친다 미쳐. 화가 끌어오르셨겠죠? 그러나 노래는 끝까지 잘 하시고 내려가면서 한마디 딱 합니다. 이놈 실성한 거 아니야? 그런데 하필 이게요. 아직 마이크가 켜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전파를 타고 다 나갑니다. 대중은 지금 이런 행동을 했다 하고 비난이 쏟아졌지만 평상시에 행동이 워낙 바르고 노래도 잘하고 내가 위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용서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금세 잊혀졌다고 해요. 맞아요. 이제 쨍쨍이라는 걸로도 유명하긴 했지만 반대로는 동료들 많이 챙겨주셨다고 그래요? 해요. 이제 최성일 MC라는 분이 공연이 늦게 끝나다 보니까 송금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때 이제 이미자 씨가 직접 사정 해가지고 유치장에서 이 최성일 씨를 빼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최성일 씨가 7살 선배라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쟤는 내 밥이에요 라고 이제 장난을 치고, 왜냐하면 그런 이제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풀어주려는 또 그런 배려였다. 그런데 가수 생활 30년이 되던 해에 기념 공연을 위해서요, 대형 공연장을 대관하려고 하는데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클래식만을 무대에 세웠던 그런 공연장 입장에서는요, 대중가수 이미자의 공연에 대해 고무신짝들이 많이 들어와 질서가 없어지고 문화를 해친다. 공연의 질이 낮을 거라고 말한 거죠. 결국요, 서울시장에까지 호소해가지고요, 공연을 성사시킵니다. 아이고. 질 낮은 공연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던 이미자의 공연에 누가 왔을까요? 아니 삼김이 저기 다 계시네요. 네, 김영삼, 김대중, 박준규, 김종필까지 모두 모이게 됩니다. 이미자를 무시하던 공연장 측이 콧대를 확 그냥 꺾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쵸. 정말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나의 팬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근데 최근에 은퇴를 하셨잖아요. 네, 올해 3월 은퇴 아닌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은퇴 아닌 은퇴. 앞으로 신곡을 발표하거나 네네. 콘서트를 하지 않겠지만 후배들을 도와 전통가요의 맥을 이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 같은 후배들을 위해서도 앞으로도 더 많은 잔소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